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조금 그쳤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죠. 차분하게 우리의 시대를 맞이하자고요. 오늘 셀트리온은 아름다운 보합이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는 0.90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60. 시장이 좀 하락했어요. 셀트리온은 보합. 헬스케어는 0.89, 제약은 1.55 하락 마감했습니다. 더불어 해외 증시 또한 좋지 못해요, 현재. 다우, 나스닥, S&P 하락 마감했고요. 아시아 증시 상해와 항생, 니케이도 하락을 마감했고 유럽 증시가 현재 하락권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폭은 아니지만 일부 항생은 좀 하락폭이 나왔고요. 더불어 나스닥이 조금 하락을 했었죠. 그 이유는 뭐게 되면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한 눈치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를 좀 살펴보면은요. 그 부분이에요. 외환 마감 보게 되면 미국 물가 지표 경계한다. 달러 매수, 원화 약세, 원화 신흥국 통화의 대표적인 부분이죠. 원화가 약세라는 것은 위험 자산이 약세라는 부분입니다. 달러가 강세라는 건 안전 자산이 강세라는 부분이죠. 자, 코스피 반도체 투심 악화, 코스피 반도체 실적 우려 속 반락, 그리고 유럽 개장 장 초반 혼조세, 중국도 물가 불안. 자, 물가에 대한 부분. 이제 국제 유가가 90달러 밑으로 한번 떨어졌었죠. 120달러를 찍고 이 물가에 대한 부분이 하락 안정화가 되면 이 물가, 기대 인플레뿐만 아니라 실제 물가 지표 또한 떨어지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물가 상승폭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면 연준의 스탠스 또한 전환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변함없이 공매도 누적 잔고 좀 보고 갈게요. 자, 뭐죠? 이게 260만 주예요. 보이십니까? 14만 주 가까이, 13만 7천 주가 쇼커버가 나왔다. 이제 곧 250만 주대로 들어갑니다. 곧 100만 주대로 들어간다. 즉, 공매도가 명실상부하게 철수하고 있다. 예전과는 180도 다른 부분에 이 부분이 있다. 그 심장 안에 떠나가는 심장의 첫 번째 이유,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3사 합병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떠나간다. 이제 셀트리온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자, 미디어에서 뭐라고 언급을 하죠? 셀트리온 반등 시작, 실적, 주가, 포트폴리오, 3박자. 이거면 말 끝난 거죠. 실적이 잘 찍히면 사실 끝난 부분이다. 회계 이슈가 4년 이상을 끌어왔던 회계 이슈가 끝났죠. 즉 지금부터 셀트리온이 숫자 찍어내는 거는 찐이다. 그러면서 개인의 물량, 차명의 물량을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가겠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물량 잘 간수하시고요.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를 잘 누르시고요. 첫 번째 목표는 제가 계속 언급드려요. 정고점 돌파이다. 고점이 과연 50만 원일지 60만 원일지 70만 원일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주가 20만 원대 반등 성공하였다. 오늘 흐름 또한 밀렸지만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왔습니다. 절대 흐름이 약하지가 않죠. 세다. 그리고 오늘도 모건 스탠리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공매도 누적 잔고는 역사상 최저 수준에 있다. 대차 잔고 또한 70만 주 이상 갚아 나가고 있다. 그리고 신용 잔고 또한 역사상 최저 수준에 있다. 주가가 올라가는데 신용 잔고가 늘지 않는다. 차명이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공매도 누적 잔고도 폭발적으로 주 몸통 창구를 통해서 계속 쇼커버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추후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확장돼 나가고 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할까요? 사실 원래 진짜 펀더멘탈이 뛰어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었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공매도가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초라해 보여서 우리가 진짜 찐 실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회사 좋은 거 다 안다. 일 하나는 제대로 잘하는 거 안다. 근데 주가가 왜 그 모양이야? 주가 올라가잖아요.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속도가 무섭게 올라간다. 8개월이면 정고점 돌파 나온다. 그동안 눌러왔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 매출 1조 클럽을 달성했고 붙이는 치매 치료제에서 자가면역 질환제, 항암제 등 포트폴리오 주요하다. 거꾸로 가죠 이게. 붙이는 치매 치료제 맨 뒤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1번, 항암제 2번, 추후 항암제가 가장 큰 바이오 의약품, 더불어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큰 의약품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삼형제 시총 45조 원대. 자, 이게 100조가 넘어가면서
명실상부하게 국내 제약바이오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셀트리온을 알게 되는 삼성전자처럼 그런 날이 오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기사 내용 짤막하게 정리하고 가자고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주가 고고고. 자, 그러면서 실적이 껑충 뛰고 있다. 더불어 주가가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웃음이 띌 만한 상황이다. 자,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의 거래 움직임도 한몫 거들고 있다. 원동력은 실적과 포트폴리오, 의약품 다양화에서 찾을 수가 있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 등을 상대로 포트폴리오도 순항 중이다. 대표적으로 자가면역 질환제, 항암제, 붙이는 치매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등이 있다. 패치, 유플라이마, 렘시마, SC.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렘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도네리온 패치, 기타 등등의 우리 제품이 나오고 있고요. 직판이 숫자가 찍히고 있고요. 향후, 베그젤마, 그리고 렘시마 SC가 바로 렘시마의 유럽 점유율에다가 렘시마 SC, 미국 점유율에다가 렘시마 SC를 갖다 꼽는다.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셀트리온에 몇 개 회사가 생기는 겁니다. 현재 가치 기준으로. 이거는 자가면역 질환제는 감염성 질환과 다르게 한 번 왔다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이 환자는 늘어납니다. 한 번 맞으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가면역 질환과 항암제 시장의 특이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그 분야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쭉 포트폴리오 11개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내년도 기준점으로 10개가 넘어가는 항체, 블록버스터 항체를 10개를 보유하게 돼요. 명실상부하게 빅팜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서 생산과 직접 판매까지 담당하게 되죠. 연구 생산 캐파, 그리고 연구 인력 2,000명, 생산 캐파 상공장 공장 앞두고 있죠. 직판, 그리고 이제 신약까지 더불어 항암제와 이런 부분들에 렘시마 SC가 블록버스터 1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며 그리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셀트리온의 3사 합병을 기둔 명실상부한 빅팜 ESG, 이거는 전 세계 기득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탄소, 탄소 탈피, 지구가 아프다. 사회 거버넌스, 지배구조. 이 부분은 제도에 맞춰서 당연히 준비해 나가는 부분이어야 되겠죠. 헬스케어 올해 하반기 주도주로 부상한다. 하나투자증권 보고서, 상반기 내내 소외되었던 헬스케어 업종이 하반기 주도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 이면에, 이 이면에, 기사의 이면에 뭐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네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다시 쉬었던 제약바이오 섹터에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주식 투자의 공식입니다. 대장이 날아가면 쫄따구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장 섹터가 성장이 멈추면 그 있던 자금이 다른 섹터, 산업 섹터 내로, 다른 테마 섹터로 옮겨가죠. 그 흐름이었고요. 다시 제약바이오 섹터로 옮겨오면서 환율에 대한 그런 수익 폭에 대한 이슈, 더불어 실적에 대한 부분, 3사 합병에 대한 부분, 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경기 흐름에 상관없이 꾸준한 캐시카우가 계속해서 형성됩니다. 경기 방어주로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언급됐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그동안 워낙에 지금도 엄청나게 싸다. 워낙에 공매도가 눌러 있었다. 그들은 바닥권에서 열심히 갚고 많이 갚았다. 이제 260만 주, 50만 주, 곧 있으면 100만 주대로 나올 것 같아요. 두 달 만에 2,500 돌파한 코스피, 미국 IRA 기대감 속 2차 전지 주목. 자, IRA 법안.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자, 이 부분이죠. 그래서 뭐다? IRA 법안은 향후 10년간 약 7,400억 달러의 세수를 유입해서 헬스케어와 에너지 정책 등에 4,330억 달러를 활용하고 정부 부채를 줄이는데 약 3,000억 달러를 사용할 계획을 담고 있다. 헬스케어와 에너지 정책에 약 4,330억 달러. 자, 바이오시밀러 정부 부채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있는 미국, 사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다 부채가 지금 과도합니다. 더불어 미국과 유럽, 일본 너무나 과도하죠. 시대의 흐름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선 바이오시밀러가 대세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죠. 전 세계 항체 바이오시밀러 세계 최초이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이제 미국 시장 점령을 앞두고 있죠. 직판으로서 모든 제품의 라인업까지.
자, 이 법안의 수혜를 받기를 바라면서 차분하게 미국 시장 점령을 본격적으로 하는 셀트리온의 모습을 차분히 지켜보자고요. 셀트리온, 레키노라 처방병원 명단, 비공개, 부적절하다. 뭐 하는 거죠?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발표, 처방 제한 의혹의 기각이다. 방역당국이 셀트리온 이 국산이라는 말도 좀 그렇죠. 세계 최초의 유럽에서 레키노라,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와 더불어서 허가를 받았던 국내 최초의 바이오약품 신약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노라를 처방한 병원 명단 공고를 거부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지적을 받았대요. 처방한 병원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질병관리청은 이번 감사 결과 직후 병원 명단 공개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감사원은 최근 레키노라 투약에 관한 위법, 부당한 행정 지도와 의무 혜택가 있다는 내용의 공익 감사를 청구를 접수하고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청구인은 관계기관이 초기 치료제인 레키노라의 생활치료센터 투약 방안들을 마련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투약을 지도하지 않아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된 사례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 안정성과 효과성 외에 경제성 등을 고려해 레키노라 사용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 자, 안정성과 효과성? 부작용 하나도 없습니다. 유효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 원가에 공급했죠, 거의. 그래서 지나치게 제한, 보다 많은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투약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비서실 방역기획관은 코로나19 대책 컨트롤 타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지시 또한 공모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1개 감사 청구 사항 중 15개를 이유가 없거나 공공기관 사무 처리가 아닌 경우 해당한다며 종결 처리했다. 21개 중에서 15개는 이유가 없거나 이런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다만 레키노라 처방 의료기관 관련 정보 공개 청구 비공개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레키노라 처방 의료기관 수 및 의료기관 목록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알고 계시죠? 레키노라 처방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전 세계 치료제 주권을 갖고 있던 국가가 몇 개 없었는데 알고 계시죠?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얼마나 주주분들께서도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힘들었었는지. 자, 어떤 분은 또 쉽게 받았던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렵게 정말 질질 쫄라야 처방을 받아냈었죠. 질병관리청은 항체치료제 처방 현황 등 해당 품목의 공급 및 수급 관리를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별 진료 의사별 처방 실적 등의 파악을 위한 수집이 아니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감사원은 질병청의 비공개 결정이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근거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이뤄졌음을 지적했다. 실제 정보 공개 범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고 특별히 법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례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레키노라 처방 의료기관 수는 병원 명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의 비밀이라거나 경영상,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그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개별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률 및 약 품목수까지도 공개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질병청은 레키노라 처방 의료기관 목록에 대해 비공개 사유만 적시한 후 공개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질병청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 답답하죠? 자, 이 부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자고요. 또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2.02, 거래량은 60만 주 가까이 나왔어요. 59만 5천 주. 자, 오늘 보합이었다. 그리고 분봉을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분봉 또한 아래 꼬리를 달면서 밀리지 않았다. 시장은 밀리는데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공매도 누적 잔고가 폭발적으로 들고 모건 스탠리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다. 헬스케어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11.61. 신경 쓰지 마셔라.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거래량 77만 9천 주. 약 80만 주. 그리고 0.89 약보안권에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 5%대 5.05 거래량 99만 3천 주. 오늘 하락은 1.55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오늘도 매수 창구 상위에 모건 스탠리가 5만 1000주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공매도 몸통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자, 그리고 대차장고예요. 셀트리온의 대차장고를 한번 보시죠. 75만 주 가까이 어제 줄었습니다. 대차장고가 940만 주대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 75만 주. 자, 셀트리온의 오늘 1분봉, 봉 하나가 1분짜리. 하루의 흐름이 다 보입니다. 1봉을 쪼개는 게 분봉이죠. 자, 중요한 건 상승 나왔다가 장시작과 동시에 거의 상승 나왔다가 쭉 밀리죠. 그리고 다시 반등 쭉 밀려요. 시장도 밀리면서. 그러나 셀트리온은 쭉 아랫꼬리를 달았다. 그리고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밀리지 않는다. 시장 대비. 시장은 코스피가 0.9% 하락을 했다. 코스닥은 1.6% 하락을 했는데 셀트리온은 아랫꼬리를 달면서 강하게 받쳐준다. 아름다운 보합이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차트예요. 강하게 거래량 동반돼요. 이전과는 그래도 거래량이 좀 다르죠? 조금 더 시장의 씨가 말랐는데 거래량이 줄었다가 다시 반등 나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실리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씨가 마른 상태에서도 일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거래량, 즉 돈은 시가총액, 주가의 그림과 100% 동일하다. 그리고 이 주가, 즉 수급을 부르는 것, 수급이 들어오는 건 뭐다? 바로 실적이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결국 실적의 상승을 통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자본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 왔다.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헬스케어도 동일한 흐름이고요. 자, 이평선들이죠. 이 이평선을 보면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있는데요. 요 이동평균선, 요게 이제 보면 이격도가 많이 붙어 있죠. 그동안에 많이 붙어 있었을 겁니다. 붙어 있는데 이 이격도가 쫙쫙 벌어지기를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나 아직도 바닥권이다. 이 이격도가 쫙쫙쫙 벌어지는 우리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주가가 상승하면 쫙쫙쫙 벌어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쫙쫙쫙 벌어들었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쫙쫙쫙 벌어들었다가 이런 시스템을 그려나가면서 상승하리라 생각을 해요. 셀트리온은 근데 한번 올라가면 미친 듯이 올라가죠. 공매도가 미친 듯이 갚으니까. 그쵸? 외국인들이 갚으니까 기관들이 들어오니까 마지막에 개인들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8개월 만에 강한 상승에 나왔다. 몇 년 동안 어거지로 누른다. 미디어와 찌라시와 수급을 통해서 온통 악재로 뒤덮이고 결국 셀트리온에서 포기하고 떠나가게 만든다. 이 공식이었죠. 그러나 실적이 주가와 동행한다는, 결국 실적이 성장하는 놈은 공매도 하레비와도 못 막는다.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확신하는 분, 이제는 확신하시겠죠. 그러면 한 사이클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다음번 사이클에서 본인의 투자 내공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겁니다. 그쵸? 자, 오늘 셀트리온의 수급이에요. 오늘도 쌍끌이다. 금융투자가 미약하게나 좀 팔았는데 얘네가 플러스로 들어오리라 저는 생각해요. 그것도 추세적으로. 자, 외국인 기관 쌍끌이가 4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은 온통 빨간색이다. 65만 주. 하루 빼놓고 오늘도 들어왔어요. 자, 기관의 수급의 현재 중심이다. 자, 그리고 한 달 기준 개인은 150만 주. 요게 외국인과 기관 나란히 5대5로 딱 들어왔다. 금융투자 빼놓고 현재 보험, 투심, 미미해요. 사모펀드 오늘 12,000주. 그러나 5거래일 연속 들어왔다. 다시 들어오리라 생각해요. 기관이 외국인이 안 담을 수가 없다. 실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늘 헬스케어 수급 쌍끌이 매도가 나왔어요. 자, 매도의 중심은, 기관의 매도 중심은 사모펀드였다. 그동안 사모펀드가 4거래일 가까이 들어왔죠. 연기금도 3,500주. 매도 물량이 좀 작아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 그동안에 수세적으로 계속 들어왔다. 찔끔. 사모펀드도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4거래일 연속 다시 들어오리라 생각하고요. 금융투자 2거래일 연속 매도인데 얘도 플러스로 돌아서야 된다. 기간이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연속 들어오다가 오늘 75,000주 들어왔는데 이 매도의 중심은 사모펀드였다. 외국인 3거래일 연속 팔았는데요. 14만 주. 이때 매도 물량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59,000주, 3만 주. 이 부분도 다시 플러스로 들어오리라 생각해요. 한 달 기준 44만 주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수급, 연기금의 수급을 보게 되면 계속 추세적으로 보면 플러스가 엄청 많아요. 돌려보면
엄청난 플러스가 많거든요. 헬스케어도 20 몇 거래 가까이 플러스였거든요. 26거래 이때부터. 중요한 건 연기금의 기간의 수급의 중심은 연기금, 헬스케어 수급 또한. 자, 올려볼게요 좀. 자, 올려보면 보시죠. 이때 온통 플러스요. 다 온통 플러스였죠. 이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6월달 기준이죠. 자, 연기금은 현재 기간 수급의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수급의 중심이다. 찔끔찔끔 조금씩 팔았던 거. 이때 10만 주 좀 팔았지만 그동안 많은 물량을 담아왔습니다. 압도적으로. 그쵸? 그래서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수급의 중심의 변화는 없다. 그래서 현재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수급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에 있다. 다시 한번 언급드려요. 그 이면에는 실적 숫자가 있다. 자, 그리고 이 생각이 딱 나는데요. 대한민국의 산업에서요. 숫자 성장폭이 나오는 산업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산업의 성장이 거의 끝나간다는 부분이죠. 중후장대 산업이.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냐? 제가 언급드리죠. 헬스케어, 전 세계 고령화와 재정적자, 2차 전지, 네이버와 카카오. 자, 얘네가 못 가니까 이제 헬스케어가 대장인 셀트리온가 성장폭을 찍어주는 거예요. 2차 전지 성장폭 찍다가 성장폭이 살짝 멈추죠? 다시 갈 거예요. 이 바톤을 헬스케어, 그중에 셀트리온이 받는 거다. 중후장대 반도체를 제외하고 숫자에 대한 성장폭이 끝나간다. 이 부분에 바로 숫자, 성장이 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올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매크로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매크로 미국의 기준금리 2.5예요. 다음번 FOMC에서 0.75 올리면 3.25, 0.5 올리면 3.5%예요. 금리 상단이 멀지 않았다. 금리 인상 중단이 멀지 않았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다. 금리 인하 사이클 속에서 이제 경제가 침체가 될 것 같으면 다음번 부양책,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가 다시 한번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QE, 양적 완화에 반대한 말은 QT, 양적 긴축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2008년도에 연준의 자산은 8천만 달러였었어요.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4조 5천억 달러, 무려 3차례에 이은 양적 완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이걸 4조 5천억 달러에서 3조 8천억 달러까지 1조 달러도 못 줄었다. 그리고 다시 8.8조, 8.9조 달러, 거의 9조 달러까지 늘어났죠. 이걸 줄인다는 거예요. 1조 달러까지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줄이고 나서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달라진 경제 공식이다 언급을 드렸죠. 이 부분을 머릿속으로 인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가격, 그렇게 달러를 미친 듯이 찍어댔는데 10년 내 초강세예요. 근데 50년, 100년의 역사를 그려보면 달러의 가격 또한 계속 우하향입니다. 연준의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또한 20%, 1970년도에요. 바로 폴 볼커, 인플레 파이터의 시대였던 그때 20%가 넘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 쭉 하락 중이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 10년 내 중요한 건 어쨌든 고점권에 있다. 이게 달러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10년 내 고점권에 있다. 보이시죠? 자, 한번 볼게요. 이거 다시 슈팅에 나왔어요. 그쵸? 엄청난 슈팅에 나왔어요. 슈팅에 나오면 반대로 꺾여줄 때가 나온다. 이 부분 인지하고요. 더불어 미국 달러 그리고 원화의 가격 10년 내 1311원 10년 내 가장 약세이다. 원화도 강한 상승 추세에 있었죠. 원화도 거의 슈팅에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원화의 가격이 이제 약세가 끝나고 강세로 전환될 때,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때, 자, 그리고 나스닥도 볼게요.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6% 빠지고 살짝 반등 나와 있다. 반등폭이 강해요.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강합니다. 탄력이 크죠? 자, 반등폭도 강하게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나왔다. 빠졌다가 다시 상승 나올 수 있는 그 사이클을 기다려야 한다. 더불어 자, 자산을 다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흐름을 보여드리면서 자, 코인, 비트코인 또한 주식시장과 더불어 고점 8,200만원, 8,100만원, 8,000만원대를 찍고 2,300만원까지 찍고 3,000만원으로 반등했다. 마이너스 70%까지 하락이 나왔다. 자, 이제 과연 연준의 CPI, 물가 또한 현재 기대 인플레뿐만 아니라 국제유가가 떨어져 있죠. 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제 연준이 어떠한 스탠스의 전환이 나올지를 지켜봐야 된다. 그 부분이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주봉을 보면서 마칠게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헬스케어의 수출, 즉 바이오시밀러의 수출 실적이 셀트리온의 주가를 담당했고 실적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주가는 동행하는 겁니다. 이제 헬스케어 실적을 바라봐야 되겠죠. 자, 보게 되면 한 번 달리면 계속 달린다. 한 번 달리면 계속 달린다. 한 번 떨어지면 계속 떨어진다. 한 번 떨어지면 계속 떨어진다. 자, 이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공매도가 10년 전쟁을 떠나가고 철수한다. 두 번째, 이제 폭발적인 실적 성장과 함께 이거는 같아요. 그동안에 셀트리온은 계속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뭐다? 제품 라인업과 직판과 글로벌 생명공학 연구센터와 공장 캐파와 현재 판매되는 제품의 개수가 근본적으로 양과 질이 다 성장해 있다. 이 부분이 수급으로서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헬스케어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쵸?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한 번 달리면 계속 달린다. 한 번 달리면 계속 달린다. 얘도 달리기 시작할 겁니다.